MS 오피스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을 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키보드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화면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수식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수식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 다양한 기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원래 없는 기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주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이제 집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이제 많이 보던 것들이죠. 자, 이걸 한번 입력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죠. 삽입해서 이제 수식을 일단 놓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A가 들어가겠죠. 대문자 A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 해당되는 유니온은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도 저걸 보통 뭐로 읽느냐 그러면 컵이라고 있죠. 컵. 보통 그렇게 많이 읽어요. 수학 선생님들도. 컵. 이렇게 되면 컵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이 역슬래시에 컵이라고 써주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컵 모양이 돼요. 그래서 B는 이렇게 가면 되고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괄호를 중괄호를 열고 X의 반은 키보드에 있죠. 수직반은.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걸 그냥 쳐주면 됩니다. 원래 특수문자도 있지만 X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원소가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슬래시에 in이라고 칩니다. in. 한 칸 띄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A를 하고 한 칸 띄고 O 한 칸 띄고 X 그 다음에 역슬래시에 in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기호를 만들어주고 B 그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보면은 O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변수 이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탈릭처럼 표현이 되면 안 되고 정체로 똑바로 서 있는 글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명령을 적용시킨다는 의미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똑바로 글씨체가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는 역슬래시에 in을 하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열리는데 이거를 반대로 할 때는 용어가 IN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IN의 스펠링을 뒤로 하면 NI가 되죠. NI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나옵니다. 이것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컵이 아니고 이제 뒤집어졌죠. 이 보통 학교에서는 이거를 뭐로 주로 읽냐 그러면 캡이라고 있죠.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이라고 쳐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컵이냐 자, 역슬래시하고 컵이냐 그 다음에 역슬래시하고 캡이냐 요것만 구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수기호를 이 4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호가 이 삼각형이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삼각형은 사실은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 명령어가 없어요. 우리가 라텍스 명령인 경우에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쓰고 있는 유니코드 수학 코드에서는 이 명령어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업에서는 현장에서는 이거를 좀 빨리 칠 때는 이 델타 함수를 넣어줍니다. 우리 그 경작이나 수학에서 변화량 이런 거 얘기할 때 앞에다가 델타를 넣어주잖아요. 델타를 하거나 이 델타가 원래 증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ncrease라고 해서 inc를 넣으면은 이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은 좀 다르죠,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출판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델타나 인크리스를 넣지 말고 이거는 좀 불편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수식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호가 있잖아요. 여기 기호 중에 여기 연산자에 보게 되면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위로 향한 흰색 삼각형이 있죠. 이거를 넣어주면 모양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수학책 같은 걸 보다 보면 사실은 이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대칭차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칭차는 이 삼각형을 쓰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그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O 마이너스라고 하죠. 요 기호도 많이 쓰죠. 요 기호도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겁니다. 근데 요 삼각형의 모양이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인쇄할 때는 이쁜데 뭐 급하게 강의 노트를 작성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델타 기호를 쓰거나 인크리스 기호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노테이션이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O-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운데 그 십자가 들어가 있는 더하기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참고를 알아두면 이거는 O 플러스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더하기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게 여기에 not 표시가 된, 아니다 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역슬래시를 하고 not in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빗금이 그어지면서 아니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고 not ni 이렇게 되면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를 먼저 하고 역슬래시를 한 다음에 ni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not을 치는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어떤 기호를 줄 때에는 역슬래시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 슬래시를 not 기호를 먼저 하고 이 not 뒤에 내가 필요한 기호를 입력하면 그거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n 기호에는 not in도 되고 슬래시 n도 되는데, 슬래시 in도 되는데, 이 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not ni는 안 되고 슬래시 옆으로 해서 슬래시 역슬래시 해서 ni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리지 않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수학 책에 많이 나오는 기호죠. 이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걸 쓸 때, 이것도 우리 읽을 때 보통 수학 선생님들도 for all이라고 많이 읽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읽는 대로 for all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 칸 띄면 A가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A 쓰고 콜론하고 한 칸 띄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공집합이죠. 공집합 영어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empty set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되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하위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ubset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괄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슬을 한 다음에 subset이라고 쓰고 밑에 등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EQ까지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을 띄면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A를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쉽죠. 만약에 이게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은 슈퍼셋이죠. 초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분 집합, 그 위에 있는 집합. 그래서 이 슈퍼셋에 EQ 이렇게 되면은 밑줄이 들어가고, 밑줄이 안 들어가는 거는 그냥 슈퍼셋. 이렇게 되면 밑에 밑줄이 안 들어가죠. 등호 표시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집합 기호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속돼 있다, 뭐 belong to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게 옆으로 갈 때는 화살표가 두 줄이 되잖아요. 원래 화살표는 역슬래시를 하고 그냥 에로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 에로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짜리가 더워져요. 전 두 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짜리는 오른쪽이다 라고 할 라이트를 대문자로 써줍니다. R자를. 그래서 에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명령어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left arrow 그렇게 되면 하나짜리고, 역슬래시하고 left에 L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러니까 대소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두 줄짜리 화살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거 할 때, 모든 A에 대해서 할 때 A를 거꾸로 쓴 거 이렇게 쓰지만, 또 존재한다, exist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시 역슬래시를 하고 exist라고 쓰면 E가 뒤집어진 거, 이것도 수학식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저런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for all하고 exist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이제 특수한 용어들이죠. 약간은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삽입해서 수식을 누르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N자 비슷하게 생긴 표시는 우리가 알레프 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입력할 때는 뭐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0, 뭐 널, 제로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알레프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알파, 베타 입력했던 것처럼 알레프라고 하는 문자기 때문에 그냥 알레프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 0이 조그만하게 들어가니까 밑줄에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한 칸 띄면은 0이 자그맣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바니까 수직바는 키보드에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n은 보통 자연수 집합을 저렇게 쓰죠.
그러면은 저거는 글자가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름을 보통 더블 N이라고 합니다. N을 대문자로 써서 한 칸 띱니다. 그러면 저 모양이 되죠. 그래서 또 막대기를 누르고 는을 하고 자 막대기를 다시 놓고 그래서 G는 정수집합이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역슬래시를 하고 더블에다가 대문자 Z G를 넣습니다. 한 칸 띄고 그럼 그대로 들어가죠. 다시 막대기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막대기 자 그 다음에 Q는 우리가 저거는 이제 유리수 그죠? 레셔널 넘버니까 Q는 마찬가지로 또 이게 더블을 집어넣으면 돼요. 더블 Q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바로 막대기를 쓰면 안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수직바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베트수라고 그러죠. 베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것도 그대로 한번 해보죠. 똑같은 거니까. 알파는 자 역슬래시의 알파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고 알파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등호는 키보드에 있는 문자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에서 베타 이것도 대소문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는 소문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데 우리 아까 배운 게 있었죠. 역슬래시의 두 줄이니까 라이트 에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 위에 있는 화살표는 자 이거는 긴 화살표의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하고 long이라고 써주는데 두 줄이니까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long right arrow 그러면 좀 긴 화살이 나가겠죠. 반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또 long left arrow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long을 대문자로 쓰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있는 기호의 이름을 알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베트수라고 많이 해요. 저기 한국어로 쓸 때는 근데 뭐 베트 넘버죠. 근데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자 밑줄을 하고 역슬래시를 하고 여기선 중요한 거 알파를 넣죠. 알파를 넣어서 한 칸을 띄면 이게 밑첨자로 안 들어가죠. 다시 스페이스를 넣어야 두 번째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순서를 잘 알아두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슬래시를 하고 베스 넘버니까 베스라고 넣고 베트라고 넣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떠요. 그 모양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밑에 베타를 넣어야 되니까 밑줄을 하고 역슬래시를 하고 베타를 넣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띱니다. 그럼 베타를 만들어주고 베타가 이 베스의 아래 첨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칸을 더 입력해주면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집합에서 쓰이는 다양한 이렇게 기호들, 특수 기호들, 연산자들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는데 일일이 그 분야에서 쓰이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식을 많이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뭐 알고 있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쓴다. 뭐 그럴 경우에는 굳이 뭐 키보드를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수식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수식을 굉장히 자주 입력하거나 이제 많이 입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어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